안녕하세요. 1부 3장 의학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한윤재입니다. 목차로는 첫 번째, 의학 연구 방법의 구분, 두 번째, 기술 역학, 세 번째, 분석 역학과 실험 연구, 네 번째, 자료, 정보, 지식이 있습니다. 의학은 접근 방법과 대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의학 분야인데, 기초의학은 의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으로 해부, 생리, 병리, 양리, 생화학 등이 이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상의학 분야인데, 임상의학은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접촉하면서 진료에 임하는 의학의 한 부분으로 내과, 외과, 소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정신과, 방사선과 등 많은 과들이 이 임상의학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방의학 분야인데, 예방의학 분야는 병의 예방을 중점으로 둔 분야로서 과거의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환자를 중심으로 한 어떠한 미시적인 것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혀 인간을 집단적인 측면에서 보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는 역학, 지역사회의학, 공중보건학, 산업보건학, 그리고 사회의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 연구는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의 문제 또는 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면 경비의 문제라든지 시간적 문제라든지 어떤 장소적 문제라든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연구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떠한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결과를 낳게 하는 요인을 통칭하여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 편견은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수많은 형태와 수많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편견을 크게 나누어서 선택 편견, 정보 편견, 혼란 편견 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택 편견은 표본을 사전 또는 사후에 선택함에 따라 통계 분석을 왜곡하는 오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통계적 유의성의 척도를 실제보다 더 크게 나타나도록 만듭니다. 선택 편견은 자료를 직접 조작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무의식적인 조작이나 관찰 도구의 편향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 편견의 예로는 먼저 자신이 주장하는 경향을 강조하려고 계열의 극단점을 고른다든가, 아니면 원하는 결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시행을 일찍 끝내버리는 경우, 아니면 이미 보편적으로 확립된 기준이 아니라 임의적 기준으로 자료를 걸러낼 때 발생합니다. 정보 편견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바르게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기의 연구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기전을 총칭합니다. 예를 들자면, 통계 프로그램의 전산 입력 시 전산 입력이 잘못된 경우도 이러한 편견에 속하게 되고, 또한 어떤 비교 집단에서 정보의 정확성에 따른 어떠한 측정의 오차 등도 이러한 정보 편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란 편견은 설명 변수와 피설명 변수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설명 변수가 마치 피설명 변수의 발생을 잘 설명하거나 원인 결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잘못 판단하게 하는 혼란 변수가 있을 때 결과가 되는 편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어떠한 인과관계의 오류를 초래하는 그런 변수가 있을 때 이것을 진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통계 분석을 할 때 결과를 추론하여 잘 통제하고 표준화해요. 기술 역학이란 인구 집단 내의 질병,
병적 상태, 사망 등의 규모와 분포를 사람, 연령, 성별, 종족, 결혼 상태, 사회 경제 수준, 장소, 지대나 국가, 시간, 추세 변동, 주기 변동, 계절 변동, 불시의 유행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분석 역학과 실험 연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분석 역학에는 생태학적 연구, 단면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전향성 코호트 연구, 후향성 코호트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인데요. 먼저 생태학적 연구란 실험 연구와 달리 연구자가 주어진 현상을 조작 통제하지 않고 자연 조건 그대로의 변인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정 집단이 분석 단위가 되어 연구자가 주어진 현상을 조작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의 속성을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수집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양한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관계의 속성을 통계적으로 기술하고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면 연구는 이름 그대로 어느 특정한 단면, 즉 특정한 시점 또는 짧은 기간 내에 연구 대상 인구, 각 개인의 유병 여부와 연구하고자 하는 속성의 유무를 동시에 조사한 후 이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연구 방법을 뜻합니다. 이 연구는 한 번의 대상 집단의 질병 양상과 이와 관련된 여러 속성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일정한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약점이 되어 그 관계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따지기 힘들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그 특정한 시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앞서 얘기한 선택 편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환자 대조군 연구는 이름과 같이 환자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환자군과 대조군은 변인을 잘 설정한 집단으로 모집해야 합니다. 질병의 유무와 환자군과 대조군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요소들, 연령, 성별, 인종 등 여러 요소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집단으로 하는 연구에서 모든 부분을 같게 설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분석 단계에서 차이점을 통제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또한 정보 편견이 발생하지 않고 환자군과 대조군의 비교성을 높일 수 있는 대조군을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코호트 연구란 모집단에서 어떤 질병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질병 발생 빈도를 조사하여 위험 요인 노출과 질병 발생률의 연관련을 보는 연구입니다. 여기서 전향성 코호트 연구와 후향성 코호트 연구가 있는데 먼저 전향성 코호트 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연구 대상에 대하여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인들을 조사해 놓고 장기간 관찰한 후 이들 중 발생한 질병의 크기와 의심되는 요인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후향성 코호트 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질병이 발생하기 전이 아니라 발생하기 후에 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인들을 역으로 축적된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여 상관성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전향성 연구는 집단 간의 발생률을 계산 가능하고 집단 간의 질병 발생률을 통해 상대 위험률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질병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많은 표본이 필요하고 또한 조사 및 질병 검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호양성 연구는 이 단점을 보완하여 적은 수의 표본으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향성 연구의 장점인 질병 발생률을 알기 어렵고 또한 설명 변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험 연구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추적 관찰하여 조작 효과를 비교한 역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정향성 코호트 연구와 같이
연구 대상자를 장기간 추적 관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관찰 역학적 방법이 아닌 직접 연구자의 조작이 개재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 정보, 지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료란 인간 행위로서 창출해내는 것으로 이를 추출하여 정리하면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정보란 이러한 자료를 적절히 해석하여 구체화한 것이고 지식이란 잘 정제된 정보가 학회지에 발표되고 이것이 근거가 되어 책으로 기술된 것입니다. 즉 공인된 문헌을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